자, 오랜만에 경제 용어 공부를 좀 해보죠.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면, 최근은 아니고요. 한참 된 것 같은데, 그 전기차 관련한 산업의 캐즘에 대한 뉴스를 종종 보게 돼요. 경제 뉴스 중에. 그래서 이제 전기차 산업이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죠. 캐즘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배터리 업체들도 캐즘 때문에 역성장이 전망된다, 뭐 이런 뉴스까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캐즘이 뭐길래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들을 하는지 한번 캐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캐즘이라는 걸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첨단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이 나와가지고 초기에 그거를 사용하는 얼리 어댑터들한테 사용이 된 이후에 결국에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사용자들한테 널리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넘어가기 전에 발생하는 그 장애물 같은 단절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캐즘이라고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가지고요. 그 제품이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팔리면서. 근데 이렇게 나눠보면요. 처음에 시장에 이 제품이 나와가지고 소위 얼리 어댑터라고 불리우는 이런 신기술이나 아니면 신제품을 빨리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사용자들 시장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크게 일반 시장에서 성장을 하려면 여기 일반 시장에 있는 일반 사용자들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잠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거를 캐즘이라고 하는 거죠. 캐즘이라는 용어는요. 제프리 무어라는 사람이 자기 책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싱 더 캐즘이라는 책에서 본인이 사용했던 개념인데 요거를 이 무어라는 사람은 초기 시장, 주류 시장, 후기 시장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한번 봐보자고요. 그래서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후기 시장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본 것처럼 처음에 기술이나 아니면 제품이 새로 만들어지고 나왔을 때 요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처음에 이노베이터, 그러니까 혁신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리 어댑터까지. 그래서 요렇게가 초기 시장의 사용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시장 사용자들이 주류 시장에서 주를 이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후기 시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각 수용자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기술이나 제품이 성공을 거두려면 여기 주류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고, 여기 주류 시장에 진입하려면 이 다수 수용자라고 불리우는 이 사용자들이 사용을 해야지 여기 주류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거고 성공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초기 시장에서 이쪽 주류 시장으로 거쳐가기 전에는 여기에 단절 현상이 잠깐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캐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 캐즘이라는 용어는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지지랑 용어예요. 그래서 한 지층과 한 지층 사이에 끊어져 있는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져 있는 이 부분을 캐즘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기술이나 어떠한 제품들도 새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캐즘이라는 현상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캐즘이라는 현상을 겪고 난 이후가 문제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도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주류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전기차 시장을 여기 캐즘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캐즘 단계에서 이렇게 성장이 하락하는 요 부분 때문에 지금 전기차 업체도 그리고 배터리 업체도 다 역성장을 겪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전기차 시장을 초기 시장, 주류 시장, 후기 시장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해 보면요. 요런 게 되죠. 초기 시장에서 우리 전기차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을 때 테슬라가 등장하죠. 그리고 테슬라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 여러 얼리 어댑터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시장에서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등장하죠. 기존에 내연기관을 생산하던 자동차 업체들도 속속 전기차를 생산해서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산업이 갑자기 성장을 하게 돼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꽤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 시장이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 조건들을 달성해야 요 캐즘을 극복하고 이제 주류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전기차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중화를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초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도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를 사용하려면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 충전 인프라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주행 거리도 늘어나야 대중화가 되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요, 최근에 보면 테슬라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현대 기아도 그렇고요, 전기차가 가격이 초기보다는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지금 LFP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가격을 많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주행 거리도 지금 뭐 웬만하면 400km 이상 넘죠. 그리고 충전 인프라는 아직 뭐 그렇게 충분하진 않은데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이미 전기차는 캐즘을 겪고 주류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